화성에서도 신한금융투자 앱으로 주식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효석 PB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거리 800m 초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로켓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로켓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는요, 저희가 돈남원이라고 부르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대표가 항공우주와 관련된 우주산업에 관련된 ETF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테마에 투자를 잘하는 운용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공매도로 고생을 할 때 오히려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표가, 그러한 회사가 우주산업에 주목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다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주 개발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과거의 우주산업하고 현재의 우주산업이 굉장히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과거에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우주선 발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민간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되다 보니까 블루오리진처럼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기술을 오히려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주도할 때보다 민간에서 주도할 때 성장성이 더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데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우주 개발 기업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0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실적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만으로도 주가에서 이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LIG 넥슨과 한화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관련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서 미사일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큰 산업이 더 이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넓게 보는 회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주식회사 하나입니다. 제가 주식회사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그룹에 있는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그 그룹 전체가 이제 우주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핵심 계열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계열사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매출은 방산전자라든지 자주포나 장갑차도 만들고 있고요.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항공이나 로켓 엔진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본격적인 우주기업으로 조금 더 주목받게 된 것은 올해 이제 인공위성 전문 기업인 세트레가이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래에 인공위성 기업인 세트레가이와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삼각형 모양의 스페이스 허브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제 레이더 개발이나 군 정찰 위성과 같은 이제 감시 장비를 만드는 방산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2020년 6월과 12월에 각각 영국과 미국에다가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약 1000여 개를 배치를 해서 이제 다양한 운송수단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데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허브의 막내 세트레가입니다. 현재 관측 위성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년에서 7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다한 위성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또 발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이 일어나는 빈도가 굉장히 짧은 것이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관측위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국가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측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시아 신흥국들 중심으로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미래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회사 세트랙과의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의 협업도 기대가 되고요.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그룹사 자체적인 인공위성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2021년 추정 실적으로 보면 PBR이 0.7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말인데요. 거대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기업 가치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면 이 회사는 분명히 사셔야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들은 결국에는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권이 바뀐다든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연속성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우주항공산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지 않든 지속해서 우리나라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